숲은 온통 푸른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맹렬한 정막. 거기엔 쉬이 들리지 않고 함부로 보이지 않는 나무의 아득한 생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박한 나무의 생애를 어루만지는 섬세한 손길에 그가 있습니다. 소목장 박명배. 나무가 제 나이테 속에 묻어둔 이야기. 햇빛과 바람, 눈과 비, 고통과 기쁨을 온몸으로 읽어내며 그는 나무와 선연한 대화를 나눕니다. 온 마음으로 길고 긴 천년의 숨을 나눕니다. 수런거리던 봄날의 오후, 인사동 한 미술관에서 봄볕처럼 아른한 나무향이 풍겨납니다. 평생을 나무와 벗하며 함께 살아온 소목장 박명배. 우리 고유의 전통 목가구를 만들어 온 그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목야회가 함께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이거를 계속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전통 목가구의 소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 해, 두 해 작게 열었던 자리가 이제 6번째. 나이테가 촘촘해질수록 우리 목가구를 보고 대하는 눈길들도 한층 깊고 따뜻해집니다. 박지문양을 투하를 해서 이게 전시장을 찾은 주한 일본 대사. 사랑방, 그의 눈길은 사랑방에 박명배 소목장의 단박한 솜씨에 붙들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다. 그 가구라는 것은 한국 전통 문화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 기분이 참 좋아요. 네, 조연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미술관인 라크마.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전시실을 갖춘 이곳은 독자적인 한국관을 운영할 정도로 한국 미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배 소목장은 지난 5월 라크마 미술관 측의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전통 목가구 시연회. 이제껏 유례가 없던 귀한 자리입니다. 장인의 섬세한 손끝에 모여드는 관심과 호기심. 그는 사랑방 가구 중 단순미가 으뜸인 사방 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I like it. It's very simple. The wood is used in a very natural way, and the process is one that there's nothing is wasted in the design. There's nothing wasted in the way the materials are used. Nothing wasted in the way the artist works. If you watch him, he's working from one step to the next, and there's no waste in between. It's a very disciplined way of doing things. It's something that inspires me to. Well, first of all, it's simple. It seems to be strong, but it's also very beautiful, and the wood smells very good. It's a good wood. Yeah. 못을 전혀 쓰지 않는 짜맞춤 기법으로 훤칠한 사방 탁자가 완성되자
지켜보던 관객들 사이로 일순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전통 목가구가 이렇게 단순 간결하고 그냥 멋스러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단아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마 이런 가구들은 아마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새롭게 와 닿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시간에 탁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만 저 가구는 비교적 심플하면서 옛날 전통 가구이면서도 오늘 현대의 어떤 생활에도 현대의 어떤 시각에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전통 가구가 아닌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충남 홍성이 고향인 그는 18배 나무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남다른 재주와 견실함으로 입문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소목으로 독립. 이후 40대의 젊은 나이에 동아공예대전과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을 석권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장인의 입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이 됐습니다. 18 앳된 청춘이 성근 백발의 소목 명장이 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손에서 연장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나무가 매년 구비진 나이테의 제 삶을 기록하듯 그는 전통 목가구에 지난 삶을 오롯이 새겨 넣었습니다. 충남 깊숙한 오지마을. 400여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가 고사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목재 상인에게 전화를 받고 행여 다른 이에게 뒤질세라 한 걸음에 달려온 박명배 소목장. 아무리 고사목이 귀하다 해도 서 있는 나무에 큰 돈을 대는 건 다들 무모하다 말합니다. 한길 나무 속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람 한 켜에도 목재가 상할까 온 신경을 세우고 애지중지. 무사히 땅에 앉히고 이제 나무 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행입니다. 나무는 아직 청춘입니다. 비록 고사목이라 해도 나무엔 늘 생과 사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재빨리 숨구멍을 다독이면 현장 작업은 끝이 납니다. 나무를 만난다는 게 참 인연인 것 같고 좋은 나무를 만난다는 것도 더더욱 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작업을 해보니까 서 있는 나무를 작업을 해서 우리 소목장들이 좋다, 이런 정도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무의 확률이 채 20%가 안 나와요. 그래서 10그루이면 2그루가 채 안 나옵니다. 며칠 후 금산에서 김포 제재소까지 나무를 고이 업어왔습니다. 이제 쓰임에 맞게 나무를 재단하는데요. 벌써 소목장의 머릿속엔 완성된 목가구가 버젓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나무를 처음 본 순간 이미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문제는 용목.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무늬가 여기서 나타나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 물결치듯 뒤틀린 나무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가 기다리던 용목입니다. 소목장들 사이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용목은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느티나무의 밑동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통과 견딤이 클수록 무늬가 아름답고 쓰임이 많은 법입니다. 그는 이 순간 훌륭한 재료에 걸맞는 최고의 명품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넣습니다. 생명을 내어준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장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렵게 얻은 용목이 작품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박명배 소목장의 공방입니다. 나무는 전부 이곳으로 옮겨져 숙성과 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너른 곳간에 곡식을 쟁여놓듯 정연하게 쌓아 올린 나무들. 박명배 소목장에겐 금지오겹, 전부 자식 같은 나무들입니다. 매일 나무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안부를 묻는 게 그의 일상입니다. 이런 거 다 느티나무들이고, 이 나무가 지난번에 작업한 그 나무. 나무들은 여름엔 수분이 늘어 팽창하고 겨울엔 수분이 빠져나가 줄어드는데요. 야외에서 3년, 실내에서 4년의 건조 과정을 거치며 늘고 줄고를 반복해야 가구를 만들었을 때 나무가 휘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를수록 무늬도 깊어지고 나무는 어엿한 목재로 다져집니다. 이렇게 나무결이 곧은 결이 아니고 이렇게 용이 이렇게 뒤틀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일컬어 용목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나무가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용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작고 잔잔한 무늬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성 안방, 어떤 여성 취향에 맞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데 적합할 것이고, 그다음에 크고 넓은 무늬라고 그러면은 또 역시 큰 문짝이라든가 어떤 그런 큰 무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구를 만들면 잘 어울리겠죠. 나무는 실로 변화무쌍합니다. 같은 나무라도 생장 조건에 따라 색과 강도, 무늬의 결이 다릅니다. 이런 나무의 이치를 이해하고 능히 다룰 줄 아는 이를 만났을 때 나무는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소목에서는 결코 서두를 수가 없죠. 천천히라는 느림의 벽이라는 얘기가 참 적합할 것 같은데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휘고자, 뒤틀리고자 하는 특성을 거슬리지 말고 이것에 순응해서 가구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은 걸리겠죠.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또 여름엔 또 고온 다습하니 습도가 높으니 못하잖아요. 그럼 또 가을까지 또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무를 공방에 들인 후 계절이 7바퀴를 훌쩍 넘는 동안에도 그는 늘 제자리에서 나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7년째 가을이 되자 그는 먹줄을 잡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내내 머릿속에서만 그려오던 작품을 이제 손끝으로 불러올 차례입니다. 엄선된 나무 못지않게
박명배 소목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손에 익은 도구들. 제각각 쓰임에 따라 그 종류도 수십 가지. 모두 전통 방식으로 그가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수년 동안 숙성과 건조 과정을 거친 나무는 야무지면서도 보드랍고 색은 그윽하고 무늬는 깊어졌습니다. 마치 사계절의 햇빛과 바람에 포 절여진 것만 같습니다. 나무를 베서 그냥 말려서 가구를 만든다. 그냥 말린다는 차원은 목재 속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면은 뭐 자연이 됐든 인공이 됐든 증발시키면은 그게 건조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건조목이 서서히 수십 년을 두고 또는 수년을 두고 실내, 실외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 즉 팔만대장경 같이 바다에 몇 년, 어디에 몇 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돼서 만든 공예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의 순리 그대로를 목가구에 담아내려는 박명배 소목장. 하지만 꼭 한 가지, 나뭇결을 살리는 일만큼은 예외입니다. 불에 달궈진 인두로 오동나무를 지지는 낙동.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 기법은 옛 선비들의 고든 품성과 어울려 예부터 사랑방 가구에 많이 쓰였습니다. 나무와 불,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을 다스려 나뭇결 위에 비벼내는 그의 낙동 실력은 가히 최고로 꼽힙니다.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은 조직이 물러서 쉽게 타고, 가을 겨울에 촘촘히 자란 부분은 잘 타지 않는데요. 인두질을 마친 후 볏짚으로 채를 살살 털어내면 많이 탄 부분과 적게 탄 부분이 구별되며 입체적인 나뭇결로 살아납니다.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그가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아는 것도 바로 이 기법 덕분입니다. 저만치 하늘 위에서 산을 내려다본 것처럼 눈앞에서 굽이진 산맥이 출렁입니다. 오동나무가 아닌 소나무를 인두로 지진 낙송은 목가구에 멋진 산수와 한 폭을 담았습니다. 이게 전승공예대전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옛 것을 재현을 한다거나 이제 복원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런 쪽으로만 찾았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법, 낙동 기법을 적용한, 그리고 현대 생활에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목가구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비적인 것들을 나름대로 옛날에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완벽함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라 했던가요? 군더더기 없는 단순미와 간결함,
그 안에 흐르는 호방한 격조에선 조선시대 선비들의 절개와 지조가 느껴집니다. 나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 직감이 선다는 박명배 소목장. 나무가 목재로 거듭나기 위해 거치는 7년여의 시간 동안 그는 매일 나무를 수도 없이 바라보며 생각 속에서 대패와 끌, 망치를 또 수도 없이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천상의 솜씨로 빈틈없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고와한 깊이를 내뿜은 용목, 마치 긴 강이 흐르듯 하나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기막힌 이 물결 역시 나무를 맨 처음 봤을 때 그가 그리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결코 소란스럽지 않은 선과 면의 비례, 오종종이 박힌 나무의 물방울 무늬는 그 비례 안에서도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이 참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가장 그 남들과의 차이는 나무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나무가 어떤 결로 쓰여야 되는지를 거의 그 반사적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 또한 이제 안목과 결부된 이제 판단력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끝까지 그 형태로만 고수한다면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겠죠. 근데 박명배 선생님은 전통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합리적인 어떤 제작의 프로세스를 또 창안해내는 이런 지혜를 또 발휘하는 것도 그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 년 중 작업에 몰두하는 가을, 겨울을 제외하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주된 일과는 직접 만들 목가구의 도안을 그리는 일. 처음엔 4분의 1 축적의 전체 개요도를 그리고 다음으론 모는 종이에 1mm까지 세세하게 1:1 실측 도면을 그립니다. 치밀한 습관. 이는 스승인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에게서 온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맺은 사제의 인연. 스승은 늘 전통 가구의 아름다움은 비례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고아한 가르침의 눈으로 그는 매일 도면을 보고 또 봅니다. 우리 목가구가 어떤 선의 미학이다. 이런 선들 다 선으로 보이거든요. 도면에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만 실제 만들어 놓고 보면은 다 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큰 면이 있는데 면을 다 나눠서 분할을 해서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1mm의 선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가구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꼭 이렇게 아무리 큰 가구라도 이렇게 1:1로 그려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가 직접 그린 또 다른 도면을 들고 장석을 만들어줄 두석장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1.2면 하나를 갖다 해는데 면도를 해는데 이게 다음은 안 된다는 얘기야. 얘를요. 목가구에 쓰일 장석까지 직접 디자인하는 박명배 소목장. 그래서 요거는 모양에서부터 치수와 재질,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꼼꼼히 주문합니다. 투석장 박문열 씨와의 인연은 30여 년. 장인의 고집으로 묶인 세월입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1개, 8개, 뭐 32개. 이걸 대강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런 장석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못 만들어요. 그럼 왜냐? 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가는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1 0점 몇 미리까지 정확성. 그러기 때문에 이 두석장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다. 예. 그렇게 해서 소목장과 이 두석장과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석은 철이나 황동, 백동, 오동 등 재료와 문양이 다양한데요. 절제미를 중시했던 조선 목가구에서도 장석만큼은 유난한 치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석은 전체적인 맛을 살려주는 목가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명배 소목장은 주로 황동과 오동을 사용해 은은한 나뭇결에 깊고 따뜻한 느낌을 얹어줍니다. 물론 장석에서도 비례가 중요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뭐야? 너무 나가지고요. 그래서 칠해서 다 칠했어. 참좋하고 여기 뒤에 알판하고 굉장히 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문변자의 선을 너무 잘 쓰셔서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좋아요. 완성된 작품을 대했을 때 첫눈에 안겨드는 균형과 비례. 그는 제자의 작품을 평할 때도 늘 기술보다는 직감과 안목을 기르는 일을 강조합니다. 선생님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너무 많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냐? 이목구비라고 그러네. 이목구비. 눈이 있어야 눈이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면은 또는 너무 가까우면은 안 맞잖아.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무지개 같이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이렇게 나눠 놔버렸어. 그래서 나눠 놓은 데다 다시 이 장석도 또 나눠졌어. 전체적으로 봐서 자꾸 나눴다는 느낌 만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아서 안정감 있이 이렇게 짜임새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많이 이렇게 나눠지고 분산되고 이런 이번 품평에서도 느낌이 들어. 가구의 그래서 비례에 대한 조언이 빠지지 좋은 않았습니다.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완벽한 비례를 위해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하나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짜맞춤으로만 만들어지는 전통 목가구. 머리카락 한 올, 1mm의 틈도 허락지 않습니다. 결구라고 불리는 짜맞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 목가구엔 무려 100여 개가 넘는 결구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천연 접착제인 아교를 결구 부분에 발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접착제가 들어간 공간만큼 압력을 가해서 수치와 각도를 다시금 정확히 맞춰줍니다. 이렇게 치밀한 짜임과 이음을 반복한 목가구는 온도나 습도가 변해도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함께 늘고 함께 줄어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못을 쓰는 서양 가구와 구별되는 우리 목가구만의 특징입니다. 정교함이 생명인 전통 목가구. 시간이 오래 흘러도 한치의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어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30년 전 박명배 소목장의 옹굴찬 솜씨에 반해 큰맘 먹고 할부로 구입했다는 목가구. 만지면 만질수록 정이 가고 오래돼도 권태가 없어 아직도 한정없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고부자 문화재위원은 말합니다. 연탄 불을 때는 그러한 데서 또 이렇게 난방이 되는 이러한 곳에서도 전혀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마다 아 이건 좀 상당히 특별하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여닫으면서도 한치도 틈이 없습니다. 요즘 다른 데 있는 현대 가구들 가보면 조금만 있으면 뒤틀리지 않습니까? 못이 빠지고. 그런데 정말 선생님 작품은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저 혹시나 하고 우리 애기들도 물려받고 싶어 합니다만은 이것은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항상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가구를 바라보면서 누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구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죠. 여기에 우리는 대물림 가구를 만들어서 정말 그 호흡이 긴 우리 문화의 어떤 원형이 계속해서 그 실존하는 삶의 중심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참 필요한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기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실로 오랜만에 스승님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자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는 그의 마음은 뜬구름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 어디 갔어? 제자 싫어.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공예가 최회권 선생. 박명배 소목장이 18살에 만났던 첫 스승입니다. 언제고 한번 이런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창작의 즐거움과 공예에 대한 안목을 길러줬던 첫 스승과 자신의 뒤를 따라 목가구에 열중하는 목야회 제자들이 함께하는 자리. 오늘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43년 전 당시 서라벌 예대 교수였던 최회권 선생의 공예미술연구소에 취직을 하면서 박명배 소목장은 나무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장 막내로 웬만한 목공 잡일은 다 도맡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절 보고 익혔던 감각들이 지금의 자리를 든든히 다져준 토양이었습니다. 역시 추운 시절의 나이테가 옹골진 법입니다. 제가 박소목장을 한테 전통 공예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걸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예,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아마 배웠을런지 모르겠어요. 잘 배우고 잘 연구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얼마나 프라우드 했었는지 모른다고요. 박 소목장의 작품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두 사람. 그것은 지난 세월 서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안부입니다. 편집거지. 그런데요, 제가 뒤에 이렇게 제가 도장을 찍었는데요. 선생님 공방 방문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상서로운 인연의 끈을 오래 이어가고픈 제자의 마음입니다. 나무와의 첫 인연이 스승이었다면 마지막 인연은 제자였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일주일에 3번 그는 이곳에서 제가끔 다양한 제자들과 만납니다. 평범한 주부에서부터 의사, 디자이너, 사업가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늘씬하고 훤칠한 사방탁자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엔 2명으로 시작했던 소목 수업. 이제는 몇 년을 기다려야만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목 공방에 대한 그 인지도나 인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배출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목야회라는 것까지 이끌면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전시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우리 이렇게 목가구가 나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셨고 공예학교에 가장 어떤 큰 기여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여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 장인들의 기능과 정신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열립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박명배. 그도 현장에 대패와 나무, 톱과 괴틀을 걸고 시연에 나섰습니다. 처음 듣는 옛날 톱질 소리에 아이들이 먼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렇죠. 슬금슬금 톱질하세. 네. 힘이 들어가니까. 한 중년의 신사는 오랜만에 보는 옛날 톱을 반가움에 덥석 잡았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됐습니다. 그윽한 나무향이 코끝을 당기고 슬금슬금 톱질 소리에 실려 톱밥도 날리고 관람객들은 어느덧 우리 목가구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전통 목가구를 알릴 기회만 있다면 그는 언제든 손때 묻은 도구들과 함께 공방 밖으로 흔쾌히 나올 생각입니다. 햇빛이 쪼개지고 바람은 날을 세웠습니다. 하필 이런 날 스승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공방엔 현재 7명의 전수 교육생이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끌 만들기. 박명배 소목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입니다. 전통 공예를 하려면 일단 도구를 만드는 거를 본인이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도구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수정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손에 익은 도구가 없다면 제대로 된 작품도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박명배 소목장. 오늘 수없는 담금질을 반복하며 호되게 배운 것들이 제자들의 몸속에 감각과 안목으로 녹아들길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강한 건 있어도 물른 건 없단 말이지. 그러면 기름으로 일단은 열 처리를 했을 적에 나무를 깎기에 적합한 정도로 열 처리가 고루 들어가 있는 거지. 일단 오늘 성공했습니다. 오늘 박수 치고 끝내시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과 다름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0만 원 전세 살 적에 350만 원짜리 핏을 내서 느티나무를 샀어요. 근데 이 나무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 350만 원 빚 갚느라고 저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가르치자.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는 또 저와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제자들이 어떤 후지들이 겪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세세하게 좀 전수를 해야 되겠구나. 노하우, 비법 이거 혼자 가지고 있다가 저 세상 가면은 어쩝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 바람직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가 죽어도 우리 후배들이, 제자들이 내 이름을,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것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더 공부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저한테는 저도 해야 할 의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배 선생님의 어떤 전수 또는 전승 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어느 그 분야 못지않게, 어느 영역 못지않게 그분의 두드러진 이제 장점이고 또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실 속에 가두어서 박물관에 집어넣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현재의 문화와 미래 문화에서 그것이 튼실하게 줄기를 키우고 또 꽃을 피워내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통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마땅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늘 따뜻하고 선한 계절은 서둘러 보내고 모질고 차가운 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습기가 바짝 마른 단단해진 나무들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전통 목가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때 묻은 연장 하나를 들고 또 쓸 때마다 천년살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소목장이란 평생을 그가 고수해온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한없는 마음으로 전통 목가구만을 바라고 위하며 살아온 그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자연이 알려준 선과 면을 작품 속에 오롯이 담아내려 한 성실한 장인의 흔적. 생명의 윤택함을 머금은 강물은 먼 세월 어디에선가 밀려와 여전히 그곳에서 흐르고, 자연을 품에 안은 거대한 산맥은 아득한 심연처럼 번져와 그곳에서 출렁입니다. 나무는 저의 자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길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 같이 가면서 항상 대화해야 되겠죠. 대화하면서 나무가 내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나무가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나무와 같이 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인생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목장 박명배.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나무의 숨결을 그는 매일 다독이며 긴 세월을 약속합니다.
쉼없이 강물이 흐르고 산맥이 출렁이는 그곳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